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볼턴 부장관이 취임 10달여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이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전망입니다. 어느새 닷새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인데요. 저희 KTV도 회담 기간 동안 하노이 현지에서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스튜디오였습니다. 4대강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보해 수문을 개방한 뒤 생태계가 복원되고 수질이 나아진 것으로 조사된 금강과 영산강.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유역, 보 5곳의 처리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천보는 상시 개방이 합리적이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제시안은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우리 강의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입니다. 세종보와 죽산보의 경우 보가 없더라도 물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고 구조물을 없애는 게 편익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주보는 공주 강북 지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역할을 감안해 다리만 유지하는 부분 해체 방안에 힘이 실렸습니다. 위원회는 해체 대신 상시 개방이 결정된 승천보에 대해선 해체에 따른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질 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과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제성, 환경성, 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지역의 구체적인 여건과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됩니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한강과 낙동강보에 대해서도 평가를 거쳐 올해 안에 처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이 도입되는데요. 정부는 에듀파인을 거부하거나 집단 휴원, 폐원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200명 이상 원생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오는 25일 대규모 걸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유치원 불법 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1월 29일에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을 하겠다고 선언해서 사회의 불안이 크게 초래되고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컸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집단 휴업과 집단적인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감사, 형사고발 등 3단계로 대응합니다. 집단 휴원, 폐원할 경우는 유아학습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담합이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는 행위, 이를 전파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업 등을 포함해서 회원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구속 강제하는 등의 공정거래법상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를 예의 살펴볼 것이고요. 정부는 에듀파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정부가 오늘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열어 재난안전 R&D 투자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복합 재난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R&D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20조 원 가운데 재난안전 분야는 1조 원입니다. 과학기술로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미세먼지, 재난, 환경, 보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관계장 간 회의를 열어 재난안전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재난 유형을 분류하고 예측,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관리 단계별로 R&D 분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 공백 분야를 메우고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포털도 구축합니다. 투자 체계도 개선합니다. 1차 재난에 이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2, 3차 재난 등 복합 재난에 대응하고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해 투자합니다. 또 소방, 경찰관 등 재난안전 종사자의 현장 수요를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해 예산 배분 조정에 활용합니다. 재난안전본부처 협의체에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체계도 갖춥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주어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인건비를 올리고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국내 유입 매력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 지원 방안도 논의해 매년 18,000여 명의 연구인력을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오랜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선보였는데요.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효과와 보완점은 무엇인지 현장인에서 신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 상인연합회가 정부 세종청사 주변에 내건 현수막인데요. 지난달 31일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시작되면서 한 달이 지난 지금 상인들의 표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중소형 마트입니다. 2층 규모의 이곳은 식자재 전문으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최대 인기 품목입니다. 인근 대형마트와 경쟁하며 한 자리에서만 6년째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카드 사용 고객이 늘면서 카드 수수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임대료보다도 더 이렇게 부담이 됐으니까요.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는 카드 사용량 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카드 사용률 자체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한 90% 이상 육박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카드 수수료는 늘어난 거죠. 정부가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연 매출 100억 원이 넘지 않는 이곳은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김 대표 역시 카드 수수료 인하로 1년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절약한 비용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3% 정도의 지금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하 효과는 100억 매출 올리는 이런 유통 소매점의 경우 월 한 300 정도에 가까운 지금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의 고용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지난달 말부터 적용된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연 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 7,8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대 수수료율은 적용받는 가맹점 숫자도 1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 6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연매출 5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매출 5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이번 혜택을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스크린골프 연습장 가맹점입니다. 연매출 2억 원 정도의 영세 사업자로 정부의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장을 운영하는 송경화 대표는 정부의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에 맞춘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작은 부분부터 정부가 하나하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다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근접 출전 문제, 또 가불관계 문제, 이런 문제도 귀를 기울여 주실 거다 생각을. 지난 14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최근 소비 형태 변화를 언급하며 이에 따른 현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장인 신국진입니다. 창업사관학교가 올해로 8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졸업생들은 어엿한 창업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금융 플랫폼 토스, 부동산을 모바일로 옮겨놓은 직방까지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 배출한 벤처 기업입니다. 지난 2011년 개교한 창업사관학교에서는 창업 이후 3년이 안 된 벤처 기업인들을 도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1억 원 이내의 사업 보조금부터 각종 융자와 투자 연계를 지원하고 사무실과 시제품 제작 공간도 제공합니다. 전담 교수가 배치돼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유튜브 광고 중개 플랫폼을 운영 중인 김대익 대표는 올해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됐습니다. 창업 초기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엿한 벤처 기업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회계 처리라던가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이 실제 창업을 하면서 가장 많은 노하우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의 성장의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졸업생 400여 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창업사관학교에서 배출한 청년 창업자는 2,390명. 정부는 창업사관학교를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창업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태 펀드라든지 또 민간 펀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합쳐서 내년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지속적인 졸업생 모니터링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